여러분, 혹시 다 못 쓰고 남은 내 연차, 이거 돈으로 꼭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봤을 텐데요. 막상 제대로 알기는 너무 어려운 미사용 연차 휴가의 모든 것. 오늘 이 복잡한 규정들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직원이 연차를 안 썼다. 그럼 회사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줘야 한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일 수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정한 아주 특정한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지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미사용 연차를 둘러싼 딜레마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1단계, 2단계 차근차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까지.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핵심 체크포인트랑 자주 하는 실수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미사용 연차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쉴까 말까 하는 개인의 고민 수준이 아니에요.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쉴 권리의 문제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돈, 즉 금전적 보상 의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랑 딱 붙어 있죠. 이 팽팽한 줄다라기 속에서 법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그 해법이 바로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이름 한번 보세요. 연차 사용을 촉진한다. 말 그대로 직원들이 제발 좀 연차를 쓰게끔 독려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똑똑한 장치예요. 직원에게는 휴식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다 못 쓴 연차를 돈으로 줘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에는 직원의 쉴 권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회사의 금전적 의무가 있어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바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촘촘한 절차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절차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사가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밟아야 할 첫 번째 공식적인 스텝, 바로 1차 사용 촉진, 즉 첫 번째 통보입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와, 이 타임라인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를 놓치면 그냥 다 무효거든요. 첫 번째 통보는요, 연차가 사라지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딱 10일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이 날짜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2개 나옵니다. 바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그냥 회사 게시판에 다들 연차 쓰세요 하고 공지 하나 턱하니 올리는 거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김 대리님 남은 연차 5일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고 언제 쓸 건지 계획을 짜서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만 첫 단추를 제대로 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라는 게 꼭 종이 문서여야만 할까요? 물론 종이가 가장 확실하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메일도 괜찮다고는 해요. 단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회사가 우리 직원이 이 메일을 분명히 받고 내용도 확인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기만 하면 안 되고 확인했습니다라는 회신을 받아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1차 통보를 다 했는데도 직원이 아무런 계획을 안 내고 10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바로 2차 촉진입니다. 네, 직원이 계획을 안 내면요, 이제 공이 다시 회사 쪽으로 넘어옵니다. 회사가 직접 직원의 남은 연차를 언제 쓸 건지 날짜를 콕 집어서 지정해줄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거죠. 2차 통보 절차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김 대리님, 남은 연차 3일은 저희가 11월 10일, 11일,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쉬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야 하고요. 이 내용 역시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연차가 소멸되기 최소 2달 전까지는 끝내야만 해요. 이것도 시간 엄수,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회사가 실수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노무 수령 거부라는 건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회사가 연차 수당을 안 주려면 직원이 스스로의 의지로, 즉 자발적으로 휴가를 안 쓴 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쉬라고 지정해준 날에 직원이 나와서 일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일을 시켰다면 그건 더 이상 자발적인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노무 수령 거부입니다. 회사가 쉬라고 날짜까지 정해줬는데 직원이 출근했다? 그럼 회사는 아주 명확하게 오늘은 당신의 휴가일이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노무 수령 거부, 이 말을 쉽게 풀면요. 말 그대로 당신의 노동을 수령하지, 즉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회사가 법적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직원이 출근했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야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 가장 확실한 건 책상 위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딱 올려두는 거고요.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는 아예 그날은 회사 컴퓨터 로그인이 안 되게 막아버리거나 로그인 할 때 오늘은 휴가일입니다.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팝업을 띄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왼쪽처럼 명확하게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는 드디어 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직원이 일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거나 슬쩍 일을 시키면 그동안 공들여 했던 모든 촉진 절차는 다 물거품이 되고 결국 수당을 줘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기업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이 숫자 3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 하필 3년일까요? 바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법적 절차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입증하려면 이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 있죠. 1차, 2차 통지서,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까지 싹 다 모아서 반드시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실수 목록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제도의 효력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개별 통보 원칙을 어기는 거랑 저 마지막 단계 노무 수령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는 하나로 쭉 이어진 과정이라는 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 과연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직원을 쉬게 만들려는 법의 강력한 의지 표현일까요? 법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그 균형점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회사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